지난 시간에 제가 그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했을 때 취득 가격의 과세 표준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조심 판결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시세가 5억인데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이었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하지 않아서 2억 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럼 보통 이제 시세가가 5억이면 입찰자가 입찰 가격을 3억 밑으로 써야죠. 예를 들어서 2억에 낙찰받는 거예요. 5억짜리를. 2억에 낙찰받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억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금액은 2억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억까지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이거에 관련된 조심지 판결이 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또 새로운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결이었거든요. 경매로 이제 낙찰받다 보면은 그 점유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상당한 금액인 경우가 있어요. 뭐 적게는 1, 200만 원일 수도 있고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이 취득세 신고할 때 이 점유자의 뭐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도 있죠. 이 점유자가 체납했던 관리비 중 낙찰받은 사람이 공용관리비를 승계토록 돼 있죠. 자, 그럼 공용관리비를 승계했다면 이 체납한 공용관리비에 대해서 취득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경매로 낙찰받았던 사람이 이제 그냥 자기 생각에 낙찰받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다. 체납관리비, 공용관리비 승계했기 때문에 이 승계한 공용관리비에 대해서 낙찰자가 취득세 과세 표준액에 포함을 시켜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과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대법원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24240-2입니다.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예요. 원고는 개인이고요. 낙찰받은 사람. 피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이었습니다. 네, 일단 주문 내용은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고등법원에서 판결했던 사안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거죠. 자, 일단은 사안의 개요부터 먼저 보시면요. 원고, 그러니까 이제 경매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2010년 4월 4일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경매 절차에서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11개 호실, 네, 취득하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피고는 광진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 체납관리비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경매로 상가 11개호를 낙찰받았는데 거기에 체납관리비에 대해서 광진구에서 취득가격에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안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규정을 보시면요. 구지방세법 10조 5항 4호는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지방세법 시행령 18조 1항은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제1호부터 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정하면서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7호에서 제1호부터 6호까지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간접 비용으로 정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은 당사자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당사자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 서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2호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구지방세법 시행령 18조 1항 5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지방세법 시행령 18조 1항 제5호가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 대상 물건과 대가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 매수인은 체납관리비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대금을 다 내면 매각 목적물인 권리를 취득하고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관리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는 구분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정 매각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집합권법 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 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 건물과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지방세법 시행령 18조 1항 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네, 어떻게 판결문 그렇게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따라서 이 집합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승계인이 공용관리비를 승계토록 한 이 범위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 약정에 따른 것도 아니고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대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공용 부분에 대한 승계는 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대가관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사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내용을 뒤집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나면 공용관리비를 체납관리비를 승계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은 아니었지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항력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 경우에는 이것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조심원의 판결이 있었죠. 그거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인 임차보증금을 인수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네. 조심 2017-0210이었습니다. 결정요지 보시면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취득 가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은 정당함 돼 있고요. 네, 마지막 핵심 결론 내용만 설명드리면요. 부동산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경락이든 낙찰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인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이고 대항력인 임차인은 추후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항력인 임차보증금 중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은 경락 취득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된 일체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경매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인인 누구누구의 미배당 임차보증금 1,300만 원 전액을 인수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사건 관련 물건명세서와 임대차 관계 조사서, 배당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미배당 임차보증금 1,300만 원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네, 이런 조심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정리하면 대항력인 임차권을 인수함으로써 보증금을 인수하게 됐다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공용 부분을 체납관리비 승계한 부분에 대해선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심원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경매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판결들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 판결문은요, 제가 요 이제 네이버 카페 박초려의 경매 아카데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 카페에 여러분 그 유튜브 카테고리에 영상과 함께 첨부 파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날 개강하는 옥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비동매 수업 여러분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경매 물건뿐만이 아니고요. 공매 물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매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매까지 잘 알고 계신다면 투자에 관한 확장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비드 공매 수업 여러분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이동하면서 또 집에서 어디서든지 모바일, PC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라이브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채팅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도 받으실 수 있는 수업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게 될 거고요. 총 4회에 걸쳐서 온비드 공매의 압류資산, 수탁재산, 신탁재산 관련된 투자 기법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온비동매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다양한 온비동매 실제 투자하실 수 있고요. 경매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수강 신청 아래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날 옥섭에서 개강하게 되는 온비동매 수업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